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화학2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고체 X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촉매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고 정촉매를 사용했으니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황이고 반응 속도가 증가하겠죠.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가 들어가 있는 1번을 답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네, 2번 문제 보시면요. 고체 X부터 Z의 결정 구조라고 되어 있고 NaCl, Li, I2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X가 이온 결정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렇겠죠. 지금 그림의 모습을 보면 두 종류의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NaCl이 X에 해당하는 거고요. 미리 표시를 해보면 Y의 경우에는 지금 이원자 분자 형태로 분자가 결합하고 있는 형태고 주어진 자료들 중에서는 I2로 대응을 시켜야겠네요. 남아있는 Z의 경우에는 Li가 되고 금속에 해당하고요. I2는 분자 결정, NaCl은 이온 결정입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번 Y는 금속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금속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금속은 지금 Z에 있죠. 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Z의 단위세포에 포함된 원자수가 두 개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꼭지점과 중심에 들어있으니까 채심입방 구조가 되는 거고요. 단위세포에 포함된 원자수의 경우에는 8분의 1씩 들어간 꼭지점 이게 8개가 되면서 하나가 되고 중심에 하나가 있으니까 총 2개가 단위세포에 포함된 원자수가 됩니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억 디귿 답을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네, 3번 문제 보시면요. 액체 상태의 세 가지 물질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 세 가지 물질에 대해서 화학 식량을 제시했네요. 수소 결합이 존재하는가를 가지고 처음에 나누는데 이 중에 수소 결합이 존재하는 건 H2O가 있죠. X에 H2O가 들어가주면 되고 남아있는 OF2가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남은 건 CH4가 되겠죠. Y의 경우에는 CH4가 들어가고요. 기억번에 분자 사이에 쌍자임이 존재하는가가 기억으로 적절하냐라고 물어봤는데 OF2의 경우에는 구분형이 되면서 극성 분자가 되고 메테인 CH4는 무극성 분자인 거니까 쌍자임은 극성 분자에만 존재하는 거니까요. 얘와 아니어로 잘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은 적절한 거고요. 니은번 OF2 분자 사이에 분산력이 존재하는 거냐? 분산력은 극성, 무극성을 가리지 않고 전체 분자에 존재하는 거니까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준 끓는 점이 X와 Y 중에 누가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화학 식량을 제시했으니까요. 지금 분산력이 비슷하다는 자료를 준 거고 H2하고 CH4를 비교했을 때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는 H2O가 당연히 분자 가림이 큰 거고 기준 끓는 점도 높아지겠죠.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죠. 답을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네, 4번 문제 보시면요. 25도씨 1atm 기준으로 N2O가 분해되는 반응에 대해서 열학 반응식이 제시되어 있고 25도씨 1atm에서 N2 28g, O2 16g이 반응해서 N2O 44g이 생성되는 반응에 반응 엔탈피를 묻고 있어요. 보기를 보면 A를 통해서 나타내라고 되어 있는데 N2O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44이기 때문에 44g이 생성된다라고 했을 때는 1몰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열학 반응식은 개수가 몰수기 때문에 지금 N2O 1몰이 생성되려면 반응식을 일단 뒤집고 개수를 기준으로는 절반으로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반응식을 뒤집는 상황에서 델타 H 값은 마이너스 A가 될 테고 마이너스 A는 2몰 생성 기준인데 지금은 1몰이 생성되는 반응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답을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네, 5번 문제 보시면요. 금속 A와 B를 전극으로 사용한 화학전지 가 그리고 나에서 각각 전지 반응이 진행될 때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 가 쪽에서 전극 B의 질량이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질량 변화를 통해서 산화환원을 판단할 수 있는 거고 B의 전극 질량이 감소했다는 건 B가 녹아나오면서 양이온 형태로 바뀌고 산화를 했다라는 거니까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이 B가 A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은 둘을 직접 연결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B가 A보다 산화를 잘하기 때문에 B에서 산화, A에서 환원을 하면서 지금 기억이나 니은은 전자의 이동 방향에 대한 건데 전지에서 전자는 산화 전극에서 환원 전극 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지금 산화를 하는 게 B 쪽이기 때문에 니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의 순서는 B가 A보다 큰 게 맞고요. 기억 맞는 보기가 됐고 전자의 이동 방향도 니은이 맞습니다. 니은도 맞는 보기. 나에서 전지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전극 A의 질량이 감소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B는 산화를 하게 되고요. A는 환원을 하면서 석출이 되겠죠. A 고체가 석출이 되는 거니까 전극 A의 질량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거겠죠.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 답을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네, 6번 문제 보시면요.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되어 있고 개수가 명확히 주어져 있고
강철 용기에 A와 C를 넣은 후에 반응이 진행될 때 전체 질량분의 C의 질량을 반응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균 반응 속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을 명확히 줬기 때문에 평균 반응 속도는 농도 변화량을 시간 변화량으로 나눈 건데 시간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평균 반응 속도를 비교하기 위해선 농도가 얼마나 바뀌었냐를 봐야 되고, 강철 용기의 경우엔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요. 결국 몰수 변화량을 보면 되는 상황이죠. 네, 몰수 변화량의 경우에는 지금 C의 질량이 제시되고 있으니까 C의 질량은 C의 몰수에 비례할 테고, 결국 C의 질량이 얼마나 바뀌었냐를 비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질량은 바뀌지 않는 상황인 거니까 지금 분모를 통일해야겠죠. 10g 기준으로 본다면 C가 1g, 3g, 이 오른쪽 자료의 경우에는 분모를 10으로 통일해서 10분의 4 형태로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0에서 10분까지는 C 기준으로는 2만큼 움직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0에서 20분까지는 C를 기준으로 봤을 때 3만큼 움직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걸 시간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0에서 20분인 거니까 시간 비율만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2로 나누고 아래쪽은 1로 나눴다라고 생각해주면 시간 변화량은 위쪽이 2배였으니까요. 지금 2분의 1.5 형태로 계산이 되면서 4분의 3 형태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비율만 물어보는 상황인 거니까 정확한 계산보다는 상대값으로 비율 정도만 계산하셨으면 돼요. 답을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네, 7번 문제 보시면요. T1 도시에서 물질 X와 Y가 각각 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 기역과 니은이 X와 Y의 증기압력 곡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을 보면 T1을 기준으로 해서 증기압으로 평형에 도달했을 텐데 액체의 높이 차이를 보면 X가 증기압이 큰 상황이죠. T1 기준으로 증기압이 큰 게 기역이기 때문에 지금 기역이 X인 상황이고 니은이 Y인 상황입니다. 기역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 니은번은 H가 P2냐라고 물어봤는데 H는 지금 높이 차이인데요. 수은의 경우에는 높이 차이를 그대로 압력 차이로 쓸 수가 있고, 지금 밀리미터 Hg 단위가 수은의 높이 차이를 이용한 압력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H만큼 낮다라는 건 압력으로도 이 밀리미터 H 단위로 H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 거고요. P2와 P1에 해당하는 그 차이, 이 차이 값이 H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H는 P2가 아니라 P2-P1이 됩니다. 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Y의 기준 끓는 점이 T2도씨보다 낮냐라고 물어봤는데 기준 끓는 점은 1기압 기준, 즉 760을 기준으로 해서 증기압력 곡선과 만나는 점을 봐야 되고요. Y에 대한 거고 760, 1기압 기준으로 만나는 지점은 지금 T2보다는 더 온도가 높은 쪽이죠. 기준 끓는 점은 T2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겁니다. D급번 틀린 보기가 됐고, 기역번만 맞는 보기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네, 8번 문제 보시면요. 25도씨 1A템에서 전기분해와 관련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환원되기 쉬운 경향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시했네요. CuCl2 수액과 NaCl 수액을 각각 전기분해한 결과 각 전극에서 생성된 물질이라고 되어 있고, 플러스 극에서는 음이온과 물이 산화반응에 대한 경쟁을 하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양이온과 물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환원 반응에 대한 경쟁을 하죠. 위쪽에 순서를 알려줬으니까 Cu2 플러스하고 물이 경쟁해서 Cu2 플러스가 환원을 잘하죠. 기역에서는 Cu가 석출이 되는 거고, Na 플러스와 물 중에서는 물이 더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환원 반응에 대해서요. 물이 환원해서 니은 쪽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의 경우에는 산화 전극에서는 산소 기체, 환원 전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기역은 O2냐라고 물어봤는데 구리가 되는 거니까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니은은 Cl2가 아니라 수소 기체죠. 니은도 틀린 보기. 디귿이 맞는 보기겠네요. CuCl2 수액을 전기분해할 때 산화 반응은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거냐? 꼭 CuCl2 수액이 아니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산화 반응은 플러스 극, 환원 반응은 마이너스 극 쪽에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디귿만 맞는 보기가 됐네요. 답을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9번 문제 보시면요. A기체와 B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질량과 압력, 부피, 온도가 제시되어 있고요. A기체 Ag 똑같은 거네요. B기체는 3bg 3배를 했습니다. 혼합한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가 제시되어 있는데 지금 온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X는 지금 아래쪽을 보면 어차피 T를 살려서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T는 그냥 배제하고 숫자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압력, 부피, 온도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몰수를 생각하게 되는데 몰수의 경우에는 RT분의 PV, 우리가 실제로 풀이하는 과정에선 R은 상수니까 생략하고요. 마찬가지로 T뿐만 아니라 P하고 V도 지금 전체적으로 P나 V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비례 상수 역할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는 P나 V, T까지 전부 그냥 1로 두고요. 숫자로만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A기체 Ag에 해당하는 몰수의 경우에는 T분의 PV 형태로 숫자만 계산해주면 2분의 1이 들어가고요.
B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T분의 PV 형태로 숫자만 계산해주면 3분의 4가 들어갑니다. 각각의 기체의 질량에 해당하는 몰수의 상대값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는 그대로 두고 B는 3배 해주면 4로 바뀌겠죠. 4와 2분의 1을 더해주면 몰수로는 2분의 9가 되고요. 이 2분의 9에 해당하는 기체는 어차피 이상 기체는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혼합된 기체에 대해서 몰수는 2분의 9처럼 생각할 수 있고, 이 값이 우리가 숫자로 쓰고 있는 T분의 PV 형태로 다시 나와야 되는데, 온도를 X라고 했을 때 PV 값은 숫자만 살려오면 4가 들어가겠죠. 요 식을 만족해주면 되고, X는 하고 정리했을 때 숫자로는 9분의 8이 나오면 됩니다. 지금 어차피 T가 다 살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T는 다 배제하고 저는 숫자만 계산해 준 거고, X는 하고 정리했을 때 9분의 8이 나오는 거죠. 답을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보시면요. 온도와 압력에 따른 물질 XY의 안정한 상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상평형 그림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네요. 대응을 시켜줘야겠죠. X에 대한 자료만 2번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1ATM에서 고체와 액체가 동시에 안정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가의 경우에는 1ATM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액체가 안정한 영역 자체가 없어요. 1ATM이 이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쪽에서 지금 1ATM이 들어갔을 때 액체와 고체가 안정한 영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X의 경우에는 오른쪽이 X인 거죠. 나의 경우가 X가 되고 표시해 볼게요. 가의 경우가 그럼 Y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는 T2와 T1을 먼저 비교하라고 했는데 1ATM 기준으로 고체와 액체가 동시에 안정한 곳, 1ATM을 표시해 보면 위쪽 어딘가 1ATM이 있겠죠. 여기를 1ATM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온도가 지금 T1이 되는 거고요. T2의 경우에는 T2 PATM을 기준으로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안정한 거니까 삼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압력의 경우에는 그러면 0.006, 이 자리가 지금 P가 되는 거고, 온도의 경우에는 0.0098에 해당하는 이 자리가 T2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앞쪽에서 이 부분이 T1이었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이 융의 곡선의 기울기를 보면 T1보다는 T2가 지금 고온인 상황이죠. T1보다는 T2가 크다. 기억번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니은번에 기억이 액체냐라고 물어봤는데, 기억은 지금 T2 PATM 기준으로 Y에서 찾는 건데요. 0.0098 ATM에 0.006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T2와 PATM 기준이라고 했을 때는 0.006, 훨씬 더 낮은 압력을 기준으로 온도는 0.0098이면 한 이쯤이 되겠죠. 압력은 이 삼중점보다 훨씬 낮은 압력이 되는 거고요. 온도는 마이너스 56.6보다도 훨씬 더 높은 온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T2도시 PATM 기준으로 이쯤에서 찾았을 때는 기체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기억은 액체가 아니라 기체이기 때문에 니은번 틀린 보기가 되고, 마지막으로 25도씨 PATM 기준으로 X의 안정한 수가 2개냐라고 물어봤는데, PATM 기준으로 X에서 찾는 거니까요. PATM은 여기에 있고, 근데 25도씨인 거니까 온도로는 더 오른쪽으로 온 거네요.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수평선을 그렸을 때 온도가 더 이 삼중점보다 높은 온도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안정한 상은 기체밖에 없기 때문에요. X의 안정한 상의 수는 2가 아니라 1이 됩니다. 디귿 틀린 보기. 기억번만 맞는 보기죠. 답을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네, 11번 문제 보시면요. 25도씨 1ATM 기준으로 분해 반응에 대한 열압 반응식 그리고 결합 에너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X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기들을 보면 A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죠.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활용하는 건데, 이렇게 결합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을 빼주게 되고요. 이때 R자로 계산을 해주면 되죠. 즉 왼쪽과 오른쪽에서 동일한 결합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동일한 결합들은 반응물 쪽에서 생성물 쪽의 결합을 빼줄 때 상쇄가 돼서 없어질 테니까 R자로 반응물 쪽에 있는 결합에서 R자로 생성물 쪽에 있는 결합만 빼주면 됩니다. 양쪽을 비교했을 때 지금 H가 양쪽에 다 10개씩 있는데 이 10개의 H가 전부 다 C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사실 문제에선 CH 결합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게 없어도 문제가 풀 수 있는 상황인 게, CH 결합의 경우에는 좌우에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배제하고 계산해 주시면 되고, C와 C 사이의 결합에 대해서는 단일 결합 하나는 공통으로 있는 거니까 반응물 쪽에 R자로 있는 게 단일 결합 2개인 거죠. 그러면 델타 H가 A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을 계산할 때 반응물 쪽에 R자로 있는 결합은 생성물 쪽에 없이 반응물 쪽에만 있는 결합은 CC 단일 결합 2배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그럼 348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인 거니까 지금 696이 되겠죠. 그럼 696이 있어야 되고, 생성물 쪽에 R자로 있는 건 CC 이중결합이죠. 왼쪽에 없이 오른쪽에 있던 거는 지금 CC 이중결합은 왼쪽에 없던 거고요. 나머지 CH 결합, CC 단일결합은 다 왼쪽에도 있던 겁니다.
그러면 생성물 쪽에 R자로 생긴 건 CC 이중결합이고 생성물 쪽의 결합 에너지는 빼줘야 되는 거니까 부호로는 마이너스 X로 들어가야겠죠. 문제에서는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는 하고 정리하게 되면 696은 그대로 있고 A가 마이너스로 붙게 됩니다. 그럼 696 마이너스 A,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696 형태로요. 답을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보시면 0.5몰랄 농도 A 수의 105g에 X% A를 추가할 때 이 가한 X% A 수액의 질량에 따라서 혼합용액의 몰랄 농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Y와 X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X는 농도였고 Y는 이 자리 몰랄 농도가 됩니다. 몰랄 농도는 보통 정체부터 밝히는 거죠. 이 정체를 밝힌다는 건 간단한 형태로 비율을 밝힌다는 거고요. 0.5 몰랄 농도의 경우에는 물이 1kg일 때 A가 0.5몰인 거고 0.5몰이면 화학식량을 고려했을 때는 50g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050g의 용액이 되는 건데 1050g이 아니라 지금 105g인 거니까 10분의 1 상황. 그럼 이 105g을 기준으로 해서는 물이 100g이 있는 거고 이 안에 A는 5g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25g을 가해서 그 결과로 6분의 5 몰랄 농도가 만들어지는 건데 6분의 5도 정체를 먼저 밝혀야겠네요. 이게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 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이 1kg일 때 A가 6분의 5몰인데 지금 6분의 5몰 이렇게 쓰니까 계산이 좀 복잡한 형태죠. 우리가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바꿔놓는 건데 6분의 5몰로 6분의 500g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계산 센스죠. 지금 1몰이 되도록 그냥 5분의 6배, 1.2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1.2배 해줬다면 이 비율 그대로 1.2배에서 얘가 1몰이 되고 얘는 1.2kg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때 1몰의 경우에는 100g인 거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용액에서는 물이 1.2kg, 즉 1200g일 때 A가 100g인 거니까 둘의 경우에는 질량으로 봤을 때는 12배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5g의 용액을 가해서 12배 차이를 나타내게 해주면 되는 건데요. 물에도 어느 정도 가해지고 A에도 어느 정도 가해져서 이게 12배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고 X%라면 100g당 Xg인 거니까 용액이 25g이라면 4분의 X가 들어가는 거죠. 이 자리에 4분의 X를 넣고 이 자리에 25에서 4분의 X를 빼준 게 물의 양인 거니까 그런 식으로 넣어도 되겠지만 4분의 X 분수가 들어가는 게 좀 귀찮으니까요. 저는 그냥 25g 중에 들어있는 A를 잠깐 W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W g이 들어가고 이 자리는 그러면 25에서 Wg을 빼준 게 전체 수액 25g을 넣었는데요. 그 중에 A가 W라면 물은 25에서 W를 빼준 거겠죠. 이렇게 식이 들어가게 되고요. 방금 했듯이 이 결과가 6분의 5 몰랄 농도가 되려면 이렇게 12배 차이가 나야 됩니다. 계산을 오른쪽으로 가져와서 해볼게요. 아래쪽에 12배를 해주게 되면 60이 되고 12W가 되는 거고요. 이 값이 125 마이너스 W가 되는 거고 그럼 13W에 해당하는 게 65인 거니까 W가 5인 거네요.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지금 처음에 W가 뭐였냐면 25g에 들어있는 A의 질량이었어요. 25g 기준으로 W가 5, 즉 5분의 1이 A인 거니까 질량 백분율로는 20% 수액이 됩니다. X를 20이라고 먼저 구하게 되고요. 이번엔 75g 집어넣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건데 75g짜리는요. 여기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물이 100g 있었고 A가 5g 있는 상황에서 75g짜리라면 지금 W가 5일 때 여기가 20이 되면서 이 자리에 대한 자료를 알아냈으니까 여기는 그냥 3배가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A 기준으로는 A가 15g 늘어나게 되고 위쪽에 물의 경우에는 지금 W가 5일 때 20g 늘어나는 거였는데 지금은 3배에 해당하는 60g이 늘어나는 게 되죠. 그럼 몰랄 농도의 경우에는 분모에는 물의 질량이 킬로그램 단위로 그럼 0.16kg이 되고요. 분자에는 A의 몰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20g이면 0.2몰이 됩니다. 0.2가 들어가게 되면 16분의 20, 즉 4분의 5가 되죠. 그러면 Y분의 X를 묻고 있는데 X는 우리가 20이라고 구했고 Y의 경우에는 4분의 5라고 구했는데 분모에 있으니까요. 5분의 4 형태로 역수를 취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20 곱하기 0.8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답을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3번 문제 보시면요. HA의 이온화 반응식과 이온화 상수가 제시되어 있고 두 개의 비커에 왼쪽에는 물이 들어있고 오른쪽엔 완충유액 상황인 거네요. 완충유액 상황에서 산염기 비율과 수소이온 농도를 다 줬기 때문에 KA 값을 제시한 거죠. 항상 KA 값은 우리가 정의대로도 많이 풀지만 이렇게 HA와 A- 형태로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 형태로 곱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는 수소이온 농도는 정확히 써주더라도 HA와 A-에 대해서는 이렇게 같이 쓸 때는 산염기 비율을 그냥 써준다는 느낌으로 적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KA 값은 산염기 비율과 수소이온 농도로 결정이 되고, 이 아래쪽을 보면서도 KA 값 쓸 때 이걸 정확히 각각을 농도로 바꾸기보다 둘을 보면서 산염기 비율은 2분의 1이 되고요. 수소이온 농도만 정확히 써주는 거죠. 지금 pH가 7인 거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7승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면 되겠죠. 여기에 지금 1과 2의 NaOH를 0.01몰을 가해서 모두 녹인 후에 수액의 pH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수액의 pH는 0.01몰, 즉 10ml몰을 녹이게 되면 왼쪽은 물에 녹인 거니까 10ml몰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100ml에 10ml몰이 들어있으면 0.1몰 농도죠. OH-가 0.1몰 농도라면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13승이 되면서 pH는 13이 됩니다. 이 값은 13으로 구할 수 있고요. 아래쪽을 보면 지금 보기에서 x를 구해라가 아니라 이보다 크냐 작냐 정도만 물어봤네요. 오른쪽 상황은 NaOH가 0.01이 들어가면 HA가 반응해서 A-로 바뀌겠죠. 항상 약산이나 약염기의 반응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반응이에요. 강산이 들어왔을 때, 강염기가 들어왔을 때 약산 HA가 반응을 하는데 0.01 반응해서 HA는 0.01이 되고, 이게 A-로 바뀐 거기 때문에 A-가 0.02가 됩니다. 그럼 이번엔 산염기 비율이 2가 된 거고요. 위쪽에 KA는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KA 값은 다시 한번 써보면 산염기 비율과 수소이온 농도인데, 이번엔 수소이온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KA 값은 유지가 되고 산염기 비율은 2로 바뀌었죠. 그럼 수소이온 농도는 넘겨주면 4분의 1 곱하기 10의 7승, pH는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면 7 플러스 로그 4 형태로 정리가 되네요. 정확한 값을 묻진 않았지만 그냥 계산 연습 삼아 한번 써봤고요. 어쨌든 13과 아래쪽은 7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x는 2보다는 작은 게 됩니다. 기억은 아까 푼 거였네요. 2분의 1 곱하기 10의 7승이면 5 곱하기 10의 8승이 되는 게 맞죠. 기억, 니은 모두 맞는 보기가 됩니다. 가에 2에 0.1몰 농도 HCl을 10ml를 가하겠다. 곱해주면 1mm몰을 가하겠다라는 거고, 이때 HA분의 A- 산염기의 농도 B가 되겠죠. 그냥 몰수비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2분의 1보다 작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2분의 1이었죠. 지금 요 2번 상황이 산과 염기의 비율이 2분의 1이었고, 여기에 산이 가해지면 A-가 HA로 바뀌게 되겠죠. A-는 줄고 HA는 늘면서 원래 2분의 1이었는데 분모는 늘고 분자는 작아지니까 2분의 1보다 작아지는 게 맞습니다. 디귿도 부등호가 잘 맞게 들어갔네요.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죠. 답을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4번 문제 보시면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되어 있고,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네요. 피스톤으로 분리된 실린더 1과 2에 헬륨과 A를, 그리고 꼭지로 분리된 용기에는 B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죠. 중요한 정보는 여기 있네요. 꼭지를 열어서 B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을 시켰고, 고정장치를 제거했고요. 이때 2에서 A의 몰 분율이 3분의 1이 됐다. 중요한 정보가 여기에 더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여기에 있네요. 1의 부피와 2의 부피에 대한 건데, 이런 종류의 문제를 많이 풀었지만 1과 2의 부피비만 묻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꼭지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전체 기체의 부피를 구했을 때 강철 용기에 해당하는 2리터를 빼줘야지만 정확한 2의 부피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PV 값을 몰수처럼 활용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고, 헬륨의 경우에는 PV 값을 구해보면 4분의 5에 2를 곱해서 2분의 5, 즉 2.5가 들어가게 되고, 아래쪽에 B의 경우에는 PV 값을 고려했을 때 1.5가 나오고요. 이 PV 값 B 1.5를 기준으로 B가 모두 소모된다는 조건이 있었으니까요. 꼭지를 열어서 반응했을 때 B는 모두 소모되면서, B가 1.5 반응했다면 개수를 고려했을 때 C가 3이 나오겠죠. 그럼 C가 3이 있는 상태고, A가 남아있을 텐데 A의 경우에는 몰 분율로 3분의 1이어야 돼요. A가 몰 분율로 3분의 1이라면 남은 3분의 2가 C죠. 즉 C와 A는 2대 1의 몰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C가 3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A의 경우에는 1.5입니다. 그러면 위쪽에 고정장치가 풀렸을 때 피스톤 아래쪽의 혼합기체의 경우에는 PV 값으로 총 4.5가 있는 거고요. C3과 지금 A 1.5를 더해서 4.5가 있는 거고, 헬륨은 2.5가 있고, 우리가 항상 자유롭게 움직이는 피스톤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멈췄을 때 부피 B가 몰수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전체는 지금 7리터 공간이네요. 7리터를 2.5 대 4.5로 나눠 가지고 있어야 되고, 숫자는 간단하게 적군요. 지금 2.5 대 4.5인데 더해주면 이게 7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부피로 써도 되겠네요. 그럼 2.5리터, 4.5리터가 되면서 PV 값이 2.5 대 4.5, 몰수비가 2.5 대 4.5였는데 부피비도 그대로 나눠 가지려면 2.5리터, 4.5리터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끝까지 조심해야 될 건 이 값을 답으로 내는 게 아니라 1의 부피는 2.5리터가 맞지만 2의 부피는 전체 기체의 부피 4.5리터에서 이쪽 2리터를 빼줘야 되죠. 그러면 이쪽 부피, 2의 부피는 2.5리터가 되는 거니까 1과 2가 모두 2.5리터가 되죠. x를 1로 답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답이 4번이네요. 네, 15번 문제 보시면요. 25도씨에서 NAA 수행액과 HB 수행액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이온화 상수가 10배 차이 난다라고 주어져 있고 구하라는 것들이 있네요. 일단 첫 번째 자료를 보면 A-에 해당하는 약염기를 기준으로 해서 0.1몰 농도 수행액이 pH가 10이 되는 상황이에요. KB를 제시하는 거고 이 정도 자료에서는 KB는 암산으로 바로 나오는 게 좋죠. 지금 머릿속으로 pH 10을 보면서 OH-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 염기는 OH-의 농도가 중요하죠. 이 값이 루트의 C 곱하기 KB인데 C가 지금 0.1이기 때문에 KB 자리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요 식을 이렇게 적기보다 이 자료를 보면서요. pH가 10이면 pOH가 4, 즉 OH-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루트를 취해서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오려면 루트 안에서는 10의 마이너스 8승이 있어야 되는데 초기 농도와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8승이 나오려면 KB 값이 10의 마이너스 7승인 상황이에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암산으로 했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고, 그럼 A-의 KB가 10의 마이너스 7승인 거니까 HA의 KA도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됩니다. 그럼 이 자리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면 분자는 그거에 비해서도 10분의 1 상황인 거니까 HB의 KA 값은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10의 마이너스 8승에 X를 곱해서 루트를 취한 게 10의 마이너스 5승이 돼야 되죠. 산인 거니까 이번엔 수소이온 농도가 중요하고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려면 루트 안에서는 2를 곱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X의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고요. 한번 비슷한 걸 했으니까 이번엔 암산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X는 먼저 구했고요.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된 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HB의 산염기 비율과 관련이 있는데 이런 산염기 비율과 관련된 자료들은 KA에 들어있죠. HB의 KA는 10의 마이너스 8승이고 이때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기 때문에 요 오른쪽에 한번 써볼게요. HB의 KA는 10의 마이너스 8승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남아있는 게 HB의 산염기 비율에 해당하는 HB분의 B 마이너스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역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10의 3승이 되겠네요. y는 10의 3승이 되면서 곱해주면 10이 되겠죠. 답을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워낙에 이제 산염기 비율 자료는 KA나 KB를 활용해서 구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식에 대입했지만 지금 같으면 제시된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냥 정의에 맞게 각각을 분자 분모를 집어넣어 써도 돼요. 지금은 HB의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2승인데 거의 해리를 못했죠. 지금 1000분의 1밖에 해리를 못했기 때문에 분자는 10의 마이너스 2승을 그대로 쓰고 분모에 들어가는 B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약산수행액에서 해리된 B 마이너스의 농도는 H 플러스의 농도와 똑같죠. B 마이너스하고 H 플러스가 1대1로 해리를 하는 거니까요. B 마이너스의 농도가 H 플러스의 농도라고 해주면 pH가 5.0이기 때문에 H 플러스의 농도이자 B 마이너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5승분의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계산해서 이 y를 10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검산을 한번 해봐도 되겠죠. 어쨌든 답은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뭐 앞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KA나 KB를 잘 활용해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KA는 수소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뭐 여러 문제에서 좀 효율적인 풀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6번 문제 보시면요. 물 Wg에 A고체와 B고체를 함께 녹인 수행액에 대해서 어느 점 내림을 A고체와 B고체의 질량비에 따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A고체와 B고체의 질량의 합은 60g으로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X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질량은 60g으로 일정한 가운데 이 60g을 A와 B를 어떤 질량비로 채웠냐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점 내림의 값이 달라지고 있는 거고 4대1로 채웠을 때 26, 지금 1대3으로 채웠을 때가 15라고 주어져 있고 이 아래쪽에 어떤 비율로 채워야지만 21이 될 거냐를 묻고 있어요. 뭐 연립을 해서 풀이해도 되지만 지금 전체 질량이 일정한 가운데 이 전체 질량을 어떤 비율로 나눠서 그러니까 질량 B로 나눴을 때
각각의 질량비에 따른 어느 점 내림 값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내분을 활용해서 찾아주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전체적인 경향성으로 보면 A 고체하고 B 고체 중에서 A 고체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느 점 내림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전체를 A로 채웠을 때, 그러니까 전체 60g을 A로 채웠을 때의 어느 점 내림 값이 지금 왼쪽 기준으로 볼게요. 지금 전체가 A만 있을 때의 어느 점 내림 값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주고, 오른쪽 끝은 전체를 B로 채웠을 때 B가 60g일 때의 어느 점 내림이라고 두고요. 근데 중간에 지금 두 지점을 준 거거든요. A와 B를 1대 4의 비율로 맞췄을 때 26이 된 건데 A와 B에 대해서 B가 지금 질량으로 봤을 때 4배가 많은 거니까 이 왼쪽을 지금 아까 A라고 했었고 표시해 볼게요. 이 오른쪽을 B라고 했을 때 A가 전부 다 60g을 A로 채웠을 때의 어느 점 내림값, 이 오른쪽 끝은 B를 전부 다 60g을 B로 채웠을 때의 어느 점 내림값이라고 해주면 중간에 질량비로 봤을 때 1대 4 내분점에서 26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 B가 많은 거니까 B에 가깝게 1대 4 내분점을 찾아주면 되고, 여기에 26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 둘의 차이가 1, 이쪽 둘의 차이가 4가 되면서 1대 4 내분점으로 26이라는 게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1대 3 내분점으로 이번엔 질량비를 놓고 봤을 때 A가 3배 많은 상황인 거죠. 그럼 위쪽으로 표시해 보면 이번에는 색깔을 바꿔볼게요. 1대 3 내분점으로요. 이렇게 1, 이쪽이 3이 되겠죠. A가 많은 거니까 A에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되고, 요 지점에 해당하는 건 15라고 준 겁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지금 두 개의 내분점을 줬는데 지금 전체 같은 길이에 대해서 스케일이 다른 거니까요. 1대 3이면 이 전체가 4고 이 아래쪽은 전체가 5인 거니까 4하고 5라고 했을 때 전체 스케일이 동일해지도록 위쪽은 5배, 아래쪽은 4배를 해줄게요. 그러면 4의 경우에는 4배 해주면 16이 될 테고 여기는 4가 될 테고요. 위쪽은 5배를 해주게 되면 여기는 5가 될 테고 여기는 15가 되면서 그러면 전체를 20과 20으로 맞춰준 상황이 되는 거고, 요 상황에서 요 중간 사이를 보시면 여기는 지금 11 차이가 나는 건데 5하고 6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동일하게 11 차이가 나네요. 여기가 만약에 11 차이가 아니었으면 다시 한번 스케일 조정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11 차이가 아니라 이 차이가 뭐 22 차이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스케일에서는 11 차이인 건데 실제로는 22 차이였으니까 다시 한번 이런 숫자들을 2배 해줬을 텐데 지금은 실제로 15하고 26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11 차이, 근데 여기 5라고 하고 여기를 16이라고 했을 때 이 자리가 11 차이가 동일하게 나는 거니까요. 그럼 이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쓴 스케일을 그대로 써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A가 60g 혼자 있을 때 요 15에서 5를 빼주면 요 자리가 10이 될 테고요. 이 오른쪽 자리는 26에서 4를 더해주면 이 자리가 30이 될 테고, 물론 15에서 15를 더해서 30으로 이렇게 검산을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양 끝단에 A만 질량 60g으로 있을 때의 값과 B만 60g 있을 때의 값도 구한 거예요.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이런 값들도 구해진 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요 21자리인 거니까요. 이제 중간에 21을 넣어보면 여기쯤 21이 있을 테고, 21이 됐을 때 A와 B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냐인 건데, 여기서 찾아보면 10과 21은 11 차이가 나고요. 21과 30은 9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량으로 봤을 때 11대 9 내분점이어야 되고요. 정확히는 B 쪽에 가까운 거니까 B가 11로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B의 질량분의 A의 질량이 11대 9로 B 쪽이 많아야 되는 거니까 11분의 9가 되겠죠. B의 질량분의 A의 질량을 직접 구하라고 한 거니까요. X 자체를 11분의 9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2번으로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내분을 활용해서 이런 방식의 풀이가 가능하다면 지금 60g당 A 그리고 60g당 B에 해당하는 어느 점 내림을 생각해보고 이걸 질량비로 몇 대 몇으로 나누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했으니까 내분을 활용해서 이런 계산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좀 배웠던 것 중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라우레 법칙을 처음 배울 때 아마 이런 그래프들 배우셨을 거예요. Y축이 증기압이 되고 X축에는 A의 몰 분율, A와 B가 섞여 있을 때 A의 몰 분율, B의 몰 분율이 X축에 들어가면서 이 세 개의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식의 그래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그래프가 직선으로 주어지면서 만약에 아래쪽이 A의 몰 분율이라고 해주면 이게 A의 증기압, 이건 B의 증기압, 이게 전체 증기압, 이런 식의 그래프들 기억나시죠? 얘랑 좀 비슷하게 지금 우리가 A와 B의 질량의 전체 합이 60g이잖아요.
그러면 X축에 만약에 A의 질량을 생각해 보면 A의 질량이 0에서 시작해서 60g까지 움직여 나갈 때 그때 A에 의한 어는 점 내림을 요 직선이라고 생각해 보고 그럼 B의 질량은 반대로 더해서 60을 만족해야 되니까요. 오른쪽 끝에선 0, 왼쪽 끝에선 60일 테고 이걸 따라가는 게 요 선이겠죠. 물론 이제 그래프를 생각할 때 요 X축은 지금 A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는 점 내림이 낮아지는 거니까 둘 다 60g일 때는 A일 때가 어는 점 내림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른쪽이 낮고 왼쪽이 크게 그려져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A의 질량이나 B의 질량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면 A의 질량이 0에서 60으로 넘어갈 때 A가 0일 땐 당연히 A에 의한 어는 점 내림이 없을 테고, A의 질량이 쭉 늘어남에 따라서 A에 의한 어는 점 내림이 이렇게 직선 형태로 커질 테고요. B의 질량이 0일 때는 당연히 B에 의한 어는 점 내림은 없고, B가 쭉 늘어남에 따라서 또 직선 형태로 B에 의한 어는 점 내림이 생길 테고, 이 둘을 더해준 건 두 개가 직선이었기 때문에 전체 더해준 값도 직선인데 위쪽에 있는 거죠. 이 둘을 더한 값이 여기고 이 둘을 더한 값이 여기고 두 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연결해주면 이게 A와 B의 질량 총합이 60인 가운데 A와 B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는 점 내림에 대한 값입니다. 그럼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요, 지금 다른 방식의 계산으로는 지금 전체가 60이었기 때문에 이 4분의 1 자리는 A하고 B가 1대 4로 나눠 가지면 전체 중에 5분의 1, 5분의 4로 나눠 갖는 거니까 A만 놓고 봤을 때 A가 지금 12g 자리, B만 놓고 봤을 때는 48g 자리고요. 이 자리가 이 4분의 1 자리죠. 이 3자리의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내렸으면 1대 3으로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60g을 1대 3. 그럼 A가 4분의 3을 가지고 있고 B는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A가 45g, B는 15g일 때예요. 이런 곳에서 지금 26과 15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두 자리를 제가 한번 이쪽에 표시해 보면 A의 질량이 12일 때, 지금 그래프상에 한 요쯤이라고 해주면요, A의 질량이 12일 때를 기준으로 이때의 어는 점 내림, 둘에 의한 어는 점 내림이 26으로 표시되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 A의 질량이 45g일 때, 이쯤이 45라고 해주면 이거에 의한 어는 점 내림은 지금 15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둘 사이에 지금 어떤 점을 묶고 있는 거냐면 이 직선인 상태에서 26과 15 사이에 21을 묶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21을 표시해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21이 있을 때 21은 그러면 26과 15 사이에서 이쪽으로 5만큼, 이쪽으로는 지금 6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전체 요 간격을 10일이라고 봤을 때 10일 중에서 5 정도 움직인 거죠. 26에서 21까지 오려면 요 사이에 그래프로 그리면 되는데 제가 그래프를 잘 못 그렸네요. 21이라고 했을 때 요쯤 되는 21, 요 위치를 지금 찾고 싶은 건데 수학적으로 직선인 거니까요. 요 위치를 찾고 싶으면 26과 15 사이에 지금 5 차이, 6 차이가 나고 있는 거니까 11분의 5만큼 나간 거예요. 또는 전체를 5대 6으로 내분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전체 11 중에서 5만큼 움직인 거니까요. 이 아래쪽은 33인 거죠. 12와 45 차이면 33인 거고, 33을 기준으로 해서는 11분의 5였으니까 33으로 3배가 됐으면 이 움직이는 것도 3배가 되도록 15가 움직여주면 됩니다. 15가 움직였다라고 생각해주면 이 자리가 27인 거고, A의 질량이 그럼 27g이라고 했을 때는 B의 질량은 그러면 33g이 되겠죠. A가 27g일 때 B의 질량 자리는 더해서 60이어야 되니까 33g 자리가 되는 거고, 그럼 B가 33g, A가 27g인 거니까 이걸 통해서도 질량비가 11분의 9라는 걸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립을 하는 것들은 뭐 편하게 연립할 수 있을 테니까요. 뭐 그런 계산이 뭐 해설지에 보통 있겠죠. 근데 연립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식의 내분을 활용한 계산이나 이런 라우레 법칙에서 했던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전체 질량이 일정한 가운데 A는 늘고 그럼 A가 늘면에 따라서 B는 줄겠죠. 그럼 A에 의한 게 있고 B에 의한 게 있을 텐데 이게 무조건 선형으로 나타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선형에서 요 두 자리를 잡아서 요 가운데 자리를 찾아주는 방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이런 방식으로도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풀이 말고도 이런 방식의 풀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7번 문제 보시면요, A와 D가 각각 분해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 각각의 속도 향수를 K1, K2라고 줬고 1차 반응이란 조건도 제시한 거죠. 온도가 T 그리고 부피가 같은 진공의 강철 용기에서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온도, 부피 일정 조건 그리고 같다라는 조건까지 제시를 한 거고요.
가에선 A 기체, 나에선 D 기체를 넣은 후에 각 반응이 진행될 때 용기 속 전체 기체의 압력을 반응 시간에 따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부피가 동일한 조건에서의 실험이기 때문에 압력은 몰수에 비례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문제의 조건으로 반응 시간이 2분일 때 B의 분압과 E의 분압이 2대 7의 비율이라는 건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분압이 2대 7이자 몰수비가 2대 7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요. 반응 시간이 주어져 있고 지금 2분에서의 자료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 자료요. 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2분에서의 자료를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주어진 건 2분일 때 D의 순간 반응 속도, 4분일 때 A의 순간 반응 속도를 구하라는 게 문제인 건데, 객관식인 거니까 아래쪽까지 보겠죠. 지금 보기를 보면 K1, K2까지 구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지금 4분에서 A의 순간 반응 속도가 지금 1차 반응인 거니까 K1, A 형태로 나타내질 테고, D의 순간 반응 속도는 K2, D의 형태로 나타내질 텐데, 이 비율을 묻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K1, K2는 들어있으니까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K1, K2를 제외하고 A와 D의 농도비, 근데 부피가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A와 D의 몰수비 정도만 구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정확히는 시간은 다르니까요. 2분에서의 D와 4분에서의 A가 필요한 거죠. 이 4분에서의 A 그리고 2분에서의 D가 필요한 거고, 대신 처음에 2분에서 먼저 이 자료는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써야겠다 정도는 파악을 한 거고요. 어느 정도는 양적 계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좀 풀어나가야겠네요. 지금 처음에 3분의 2A에서 6분의 7A가 되는데 가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가의 경우엔 지금 전체 압력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는데, 지금 A가 B 플러스 C가 되는 거니까요. 개수만 놓고 오면 개수가 1에서 2가 되는 반응으로 A가 1 반응할 때 전체도 1 증가하는 반응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 지금 3분의 2A는 6분의 4A로 쓸 수가 있고, 그럼 6분의 4A에서 6분의 7A가 될 때 전체 압력이 압력이자 지금은 압력이 몰수에 비례하는 거니까요. 몰수처럼 생각해 보면 6분의 3A가 증가했죠. 근데 위쪽에서 파악을 했지만 1에서 2가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A가 1 반응하면 전체가 1 증가하죠. 즉 전체 증가량이 A가 반응한 양과 동일한데, 전체가 6분의 3A가 증가했다는 건 A가 6분의 3A가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A가 6분의 3A가 반응하면 시간이 0일 때가 지금 초기 A의 양인데 6분의 4A 중에서 6분의 3A가 반응한 거잖아요. 즉 전체의 4분의 3이 반응한 거기 때문에 4분의 1이 남겠네요. 말로 잘 안 되시면 지금 위쪽에 한번 정확히 써볼게요. 요 2분 상황이 그러니까 A, B, C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가 6분의 3A가 증가하려면 A가 6분의 3A 반응을 해줘야 돼요. 6분의 3A 반응해서 A는 6분의 A가 남았을 테고, 6분의 3A 반응에서요, B하고 C는 A, B, C가 개수가 다 동일한 거니까 6분의 3A만큼 나왔겠죠. B가 6분의 3A, C도 6분의 3A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셋을 더해서 6분의 7A가 나온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그럼 A만 놓고 오면 6분의 4A에서 6분의 1A가 되면서 지금 4분의 1이 된 거니까요.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반감기가 2번 지나간 상황이죠. 그래서 가에서의 반감기가 1분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 4분에서의 상황은 지금 문제의 난이도를 위해서 좀 줬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지금 2분이 지났을 때 4분의 1이 된 거니까 또 2분의 1이 지나면 또 4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럼 A의 값이 6분의 1의 1을 기준으로 또 4분의 1이 됐다고 생각해서 양적인 계산을 해주면 요 값을 찾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에선 제시를 했고, 나의 상황도 살펴볼게요. 지금 요 자를 활용하기 위해선 2분에서의 상황이 지금 해결이 돼야 되는데, 같은 방식으로 D의 경우에도 이 두 번째 반응도요. 개수를 놓고 오면 1에서 2가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D가 1 반응했을 때 전체가 1 증가하는 반응이에요. 네, 아래쪽에 전체 증가량을 보면 지금 B에서 8분의 15B로 8분의 7B만큼 증가를 했고, 8분의 7B 증가하기 위해선 D가 8분의 7B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D의 경우에는 8분의 7B 반응해서 8분의 1B만큼 남아있을 테고요. E의 경우에는 8분의 7B만큼 D가 반응했다면 개수를 고려하면 2배 생성이 되는 거니까 8분의 14B가 있겠죠. 그래서 2를 더해서 8분의 15B가 나온 상황이고, 이 경우에는 지금 D만 놓고 봤을 때는 B에서 8분의 1B로 8분의 1이 됐으니까요. 요 2분에 해당하는 시간이 반감기가 3번이 지난 거네요. 만약에 마찬가지로 나에서 반감기를 물었다면 2분이 반감기 3번이 지난 거니까 정확히는 반감기는 3분의 2분이 되겠죠. 이런 것도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료는 이제 요 자료들 중에서 B하고 E가 압력 B가 2대 7인데 그냥 몰수비를 2대 7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면 B가 2라고 했을 때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 자리를 2라고 했을 때 2는 7인 거니까 이 자리는 7이라고 쓸 수 있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2분에서의 D와 4분에서의 A에 대한 농도비, 즉 몰수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분 자료를 해석하고 있으니까 2분에서의 D, 이 분자 쪽은 먼저 해결해 보면 8분의 14B가 7인 거니까 14분의 1에 해당하는 요 자리는 14로 나눠주면 2분의 1 자리고요. 요거 하나를 해석을 한 거죠. 요 자리를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A에 대해서는 지금 2분이 아니라 4분에서의 자료가 필요한데, 일단 2분에서의 자료를 해석을 먼저 해주면 6분의 3의 A와 6분의 A인 거니까 3분의 1 자리죠. 그러면 요 자리는 3분의 2로 쓸 수가 있고, 그럼 스케일을 맞춰준 건데 A가 3분의 2가 됐고, 앞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지금 초기 조건에 비해서 2분이 지났을 때 A가 4분의 1로 줄었죠. 그래서 2분당 4분의 1씩 줄고 있는 거니까 또 2분의 1이 지나면, 또 2분이 지나면요, A는 다시 4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4분에서의 A 상황은 이 3분의 1을 기준으로 4분의 1배가 될 테니까 4분의 1배를 해주면 6분의 1 자리가 되겠죠. 우리한테 필요했던 게 요 둘이죠. 4분에서의 A와 2분에서의 D가 필요했고요. 2분에서의 D, 4분에서의 A를 비교하면 지금 D쪽이 3배죠. 요 차이가 지금 3배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이 아래쪽에서 A의 농도분의 D의 농도인데, 우리가 A의 농도분의 D의 농도는 부피가 동일한 거니까 A의 몰수와 D의 몰수에 대한 비율 정도만 구해주면 되고, 각각 4분, 2분에서 잘 구했죠. 지금 3배 차이가 나고 있는 거니까요. K1과 K2는 그대로 두고 분자 쪽으로 3배 차이가 나니까 답을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좀 귀찮은 형태의 문제인 건데, 양적 관계에 대한 내용이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전체 압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A나 D가 반응할 때 전체 변화가 이 개수의 변화와 비교해서 몇 배인가를 활용해 가면서요, 이런 자료들을 해석을 해주면 좀 편하게 풀이가 가능한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17번 답을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8번 문제 보시면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주어져 있고 평형상수가 제시되어 있고요. 왼쪽은 초기 상태 조건을 줬고 오른쪽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조건을 줬고, 조건으로 제시한 게 1과 2의 부피의 총합이 2리터라고 줬고, 나의 1에서 A의 몰 분율을 8분의 3이라고 제시했어요. 이 오른쪽 상황에서 A의 몰 분율을 줬고요. A의 몰 분율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남아있는 B와 C를 합했을 때 그 값이 또 8분의 5라고 준 거기도 하죠. 몰 분율은 전체가 1이기 때문에 A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B, C에 대한 정보를 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서 이제 평형 계산을 하기 위해선 A, B, C가 어떤 상황인지를 찾아내 줘야 되는데, 오른쪽에 써볼게요. A, B, C에 대해서 A와 남아있는 B, C에 대한 조건을 줬다라고 생각하면서 A가 몰 분율이 8분의 3이면 B, C를 묶어서 이 나머지가 8분의 5여야 되거든요. 즉 A와 B 플러스 C에 대해서 3대 5라는 조건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때 주어진 개수들을 보면 A, B, C가 전부 다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B와 C를 이렇게 묶어서 생각할 수만 있었으면 조금 계산이 편해졌을 텐데, 지금 B와 C에 대해서는 처음에 B가 없었기 때문에 가에서 나로 갈 때 무조건 정반응을 할 수가 없고 역반응을 한 거거든요. 역반응을 할 때 얼마나 반응했냐 무관하게 C하고 B가 개수가 같기 때문에 B와 C의 총합만 놓고 생각해주면 C가 없어진 만큼 어차피 B로 바뀔 거니까 B와 C의 총합은 역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즉 처음에 C가 0.5몰이었기 때문에 B와 C를 합한 결과도 나 쪽에서 0.5몰이어야 돼요. 단위는 생략하고 써볼게요. 그럼 B와 C를 합한 게 0.5라고 해주면 우리가 위에서 A의 몰 분율이 8분의 3, 그럼 남은 게 8분의 5, 즉 A와 남은 기체가 3대 5였잖아요. 근데 남은 기체가 0.5라는 걸 찾은 거니까 A가 0.3이라는 것도 찾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는 게, A가 0.3이려면 왼쪽은 0.25였으니까 0.05가 는 거죠. 개수가 1대 1대 1이기 때문에요. A가 0.05 늘려면 B도 0.05가 늘었을 테고, C는 0.05가 줄었겠죠. 그럼 0.45가 되면서 왼쪽 1에 들어있는 전체 세 기체에 대해서 몰수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전체 몰수는 0.8몰 기준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C1몰에서 시작해서 이제 역반응을 통해서 몰수가 늘겠죠. C는 줄고 A, B는 늘겠지만 역반응이 기체 분자 수가 증가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늘었을 텐데
어느 정도 늘었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느 정도 좀 센스가 있으셨으면 왼쪽이 0.8몰이라고 주고 전체 부피를 2리터라고 줬는데 기역번에서 묻기를 V가 5분의 6이냐고 묻고 있어요. 즉 이쪽이 1.2리터냐라고 묻고 있는데 1.2리터가 되려면 우리가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몰수 B가 그대로 부피비로 나눠질 텐데 지금 0.8몰이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0.8리터가 됐다. 그럼 오른쪽이 1.2몰이자 1.2리터가 되는 상황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전이었다면 사실 이 부피 자체가 1점이라고 주는 순간 깔끔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1.2리터, 1.2몰. 여긴 0.8리터, 0.8몰. 이런 상황이면 편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한 번 정도는 그냥 검증을 해봤을 것 같아요. 이게 오래 걸리는 과정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러면 오른쪽이 만약에 1.2가 됐다라고 해주면 1에서 1.2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다시 써볼게요. A, B, C에 대해서 역반응을 통해서 1에서 1.2가 되려면 0.2가 증가하는 거고요.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 1이 증가하는 반응인데 0.2가 증가하려면 0.2만 반응해야 되죠. 그래서 진짜 이 기억이 맞는 보기고 여기가 1.2가 되려면 C가 0.2 반응해서 C는 0.8이 되고 A와 B가 0.2씩 늘어서 이렇게 0.2, 0.2가 있는 상황이면 전체가 1.2몰이 되고 그럼 몰수비로 0.8대 1.2인 거니까 이 비율대로 나눠 가지면서 0.8리터, 1.2리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만족하려면 이제 둘 다 평형에 도달한 거니까 같은 평형상수를 가져야 되는데 평형상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비율로 한번 써주고 몇 번 제가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들을 하면서 언급을 했었죠. 비율을 한번 써주고 남는 것만 정확하게 한번 써주면 된다고 했었죠. BC를 잡아서 왼쪽의 평형상수는 일단 1대 9인 거니까 9라고 한번 써주고요. 남는 A만 정확하게 써주면 되는데 A의 경우에는 분모로 들어갈 거니까 분모에 들어갈 것들은 역수치해주면 돼요. 지금 0.8리터에 0.3몰 그럼 농도는 8분의 3이고 뒤집어서 3분의 8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왼쪽에서 구한 평형상수가 3을 약분시켜주면 24가 되는데 오른쪽에서도 그대로 나오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오른쪽도 비슷하게 비율을 한번 써주면 4라고 쓰고요. 여기에 남는 A의 농도는 지금 6분의 1이죠. 이게 1.2몰이자 1.2리터라고 해주면 1.2리터에 0.2몰인 거니까 6분의 1. 근데 뒤집어주면 6을 그대로 써주게 되죠. 그러면 좌변에서도 평형상수가 24, 우변에서도 24가 되면서 이 등호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맞는 보기일 때 니은은 틀린 보기, K는 24가 되는 거니까 틀린 보기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풀었으면 조금 더 빠르게 풀었을 테고요. 마지막 자료의 경우에도 이런 거 많이 풀었잖아요. 우리가 QK 비교하는 건데 피스톤을 제거한 후에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의 몰 분율이 4분의 1보다 큰 거냐? 지금 전체 몰수 2몰 기준으로 A가 0.5몰이기 때문에 지금 4분의 1인 거고요. 피스톤을 제거한 직후가 4분의 1이고 그 다음 QK 비교를 해서 정반응을 할지 역반응을 할지를 봐야겠죠. Q값을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A, B, C에 대해서 정확히 쓰고 Q값을 구할 때도 일단 비율만 먼저 써볼게요. A가 0.5, B는 0.25, C는 1.25가 되는데 그럼 B와 C는 비율만 보면 5가 되고요. A만 정확히 한번 써주면 되는데 2리터 기준으로 0.5인 거니까 농도가 4분의 1, 분모에 들어갈 거니까 뒤집어주면 4가 되면서 Q값이 20이 됩니다. 위에서 구한 K값, 이게 K값이었는데 K값은 24였으니까요. QK 비교를 해주면 Q보다 K가 크면서 정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정반응을 하게 되니까 A가 줄어들면서 몰 분율이 4분의 1보다 크다는 게 틀린 보기다. 그러면 기억번만 맞는 보기로 답을 1번으로 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때 계산도 조금 줄어들면서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풀어야 되고 나만 너무 정정당당하게 풀었다라고 해서 뭐 부분 점수를 더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검증이 별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0.8몰이고 그럼 얘가 1.2몰이 되면서 그냥 0.8몰, 0.8리터, 1.2몰, 1.2리터로 기억이 맞는 보기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면 조금 더 편하게 풀이가 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문제를 정석적으로 풀려고 했으면 뭐 정석적으로 푸는 것도 어렵진 않았거든요. 이게 같이 다시 한번 접근해 보면 이 오른쪽을 지우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상황까지는 그대로 온 거고 처음에 A, B, C에 대해서 몰 분율로 제시된 자료들을 통해서 왼쪽 상황까지는 그대로 구했더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을 아직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A, B, C가 아까 이제 A, B가 0.2몰씩, C가 0.8몰이 나오면서 이 상황만 만족해주면 그 다음 풀이는 똑같을 테니까요. 이 앞쪽에 이걸 찾는 상황까지만 해보면 그럼 C가 1몰에서 방정식을 풀이하기 위해서 역반응을 통해서 N몰만큼 반응했다라고 해주면 이 오른쪽 상황은 A가 N몰, 그럼 B도 N몰이 될 테고 C의 경우에는 1-N몰이 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평형상수가 같은 값을 갖게 하는 그 N을 찾자 정도의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N이 지금 같으면 0.2로 나와야지만 앞에서와 동일한 풀이가 될 테고요. 근데 왼쪽과 오른쪽에서 그런 평형상수가 같다라는 걸 활용해야 되는데 이 평형상수가 같다라는 건 이 아래쪽에 한번 정확히 식을 써볼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단 비율을 한번 쓰고요. 9라고 쓰고 정확한 A의 농도가 필요한 건데 지금 왼쪽은 0.8몰, 우리가 이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일 때는 부피비가 몰수비가 돼요. 왼쪽은 0.8몰이고 오른쪽은 이제 미지수를 써야겠죠. 오른쪽은 다 더해주면 1 플러스 N몰이 되는 건데 그럼 부피의 경우에는 이 몰수에 비례할 테니까요. 0.8몰 1 플러스 N몰이라고 했을 때 그럼 부피는 제가 K를 붙여서 0.8K 1 플러스 NK라고 해볼게요. 그럼 왼쪽에서의 평형상수는 B하고 C를 가지고 9를 한번 써주고 정확한 농도는 8K분의 3인데 이걸 뒤집어주면 되겠죠. 8K분의 3을 뒤집어서 3분의 8K 형태로 써주면 왼쪽에서 구한 평형상수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도 B하고 C 한번 써줄게요. 일단 N분의 1-N이라고 쓰고 정확한 A의 농도는 1 플러스 NK분의 N인데요. 이걸 마찬가지로 뒤집어 줘야 되는 거니까 N분의 1 플러스 N의 K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은 게 KK 날아가고 나면 좌변은 24가 되고요. 우변은 N제곱분의 1-N제곱 형태가 되면서 넘겨주면 24N제곱, 25N제곱까지도 넘어오게 되고 이 값이 1인 거니까 N제곱이 25분의 1, 그럼 N은 5분의 1인 거니까 N이 0.2라고 나오게 돼요. N에 0.1을 대입하고 나면 0.2, 0.2, 0.8이 되면서 1.2, 그럼 0.8몰, 1.2몰인 거니까 부피 2리터를 0.8리터, 1.2리터 나눠 갖게 되면서 기억이 맞는 보기가 되고 그 다음 풀이는 앞에서와 동일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의 풀이가 있겠지만 먼저 제가 좀 실전적인 풀이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정석적인 풀이를 해봤는데 실전에서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숫자가 있고 검증이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으면 대입을 해가는 방식의 풀이도 좀 좋은 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18번은 기억번만 맞는 보기였죠. 답을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9번 문제 보시면요.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 1차 반응이란 조건을 제시했고 강철 용기 조건으로 부피 일정 조건을 줬고요. A부터 C를 넣은 초기 상태라고 되어 있고 온도 T1과 T2에서 이 반응이 진행될 때 PB 플러스 PC분의 PA를 반응 시간에 따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B와 C의 압력의 합과 A의 압력을 보고 있는 건데 A는 반응물인 거니까 줄어들 테고요. 분자는 줄어들 테고 분모는 커지고 있을 테고요. A부터 C가 각 기체의 분합이라고 주어져 있고 가에서의 2T일 때 B의 양, 나에서 4T일 때 C의 양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가에서 2T, 나에서 4T인 거니까 아래쪽에 표시해보면 이 자리와 이 자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때 여기서 B의 양을 구하고 여기선 C의 양을 구했을 때 몰수가 같다라는 조건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가는 온도가 T1이고 나는 T2이긴 한데 T1과 T2이긴 한데요. 각각의 실험 안에서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주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철 용기 조건까지 활용해주면 온도 부피 일정 조건이 있는 거니까 압력에 대해서는 몰수에 비례하는 값으로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문제의 조건을 통해서 지금 개수가 주어져 있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A는 줄어들고 B와 C의 합은 늘어날 텐데 개수의 총합을 고려하면 A가 1 반응할 때 B와 C의 총합은 2가 증가하는 거니까요. A가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B와 C의 합이 늘어나는 게 2배여야 되겠네요. 비율로 쭉 제시되어 있는데요. 일단 요 3분의 1, 요 숫자를 간단한 숫자의 상대값으로 시작해서 나머지 것들을 맞춰볼게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 3분의 1에서 시작해서 공간이 적으니까 오른쪽에 써볼게요. 처음에 3분의 1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3대 1의 비율로 시작을 해서 2t로 넘어가면서 A가 만약에 n만큼 줄었다라고 해주면 반응 개수를 보면 B와 C의 총합은 2n이 늘었을 거예요. 근데 이 값이 8분의 1을 만족하고 있어야 되고 이 식을 풀어주면 8-8n이
3 플러스 2n이 돼야 되는 거니까 10n이 5가 돼서 n이 0.5가 됩니다. n이 0.5라는 건 지금 3, 1이라고 했을 때요. 요 8분의 1이라는 건 정확히는 요 스케일을 요 3일에 맞춰주면 여기는 a는 0.5가 줄어서 분자의 경우에는 0.5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분모의 경우엔 1이 늘어서 4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3분의 1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오면서 a가 0.5 준 거고 그때 b와 c의 합은 1이 늘어서 이렇게 넘어온 거고요. 그러면 지금 t에서 2t로 갈 때 t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a의 상대값이 절반이 됐기 때문에 지금 1차 반응이라고 했을 때 이 t가 반감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앞쪽으로 돌아와서 처음 0일 때를 고려해 보면 시간이 0일 때는 반감기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인 거니까 지금 반감기만큼 시간이 지나면 절반이 없어지고 절반이 남은 거잖아요. 그 절반이 1인 거니까요. 이 파란색 숫자의 스케일을 맞춰서 앞쪽을 써보면 처음 시작할 땐 2가 있었던 거고 a가 이렇게 1만큼 줄었다면 b와 c의 총합은 2가 늘었겠죠. b와 c의 총합은 2가 는 거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밑에가 1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a가 2일 때 bc의 총합은 1인 건데 지금 가실험의 경우에는 bc의 총합이 아니라 처음에 b만 있었던 거고요. 이건 우연히 숫자가 맞네요. 저는 지금 상대값으로 풀고 있고 이 숫자를 맞추려고 했던 건데 예를 들면 여기가 a가 3몰이었으면 이제 이걸 2배 해주면 실제값이구나 이렇게 넘어오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맞았어요. 그래서 분자가 a의 양이었는데 a가 2몰이라고 했을 때 bc의 총합이자 초기에는 b만 있었기 때문에 b의 몰수를 구한 건데 이 자리가 1인 겁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 중에 b는 일단 구한 거네요. b는 1이 되는 거고요. 문제의 조건으로 가에서 2t일 때 b의 양이라고 했는데 가에서 2t일 때 b의 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분자에 있는 게 a의 양인데 2t까지 오는 동안 a가 지금 요 파란색 숫자를 그냥 못수로 써도 되는 거죠. a가 1.5가 줄었어요. 그럼 개수를 고려하면 b는 1.5가 늘었을 테고 원래 1이 있는데 1.5가 늘었기 때문에 2.5몰이 있는 겁니다. 그럼 가에서 2t일 때 b의 양이 2.5몰이 되고요. 그럼 나에서 4t일 때 c의 양도 2.5몰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서 c의 양이 2.5몰인 거고 이 자리를 그럼 해석을 해주면 C가 원래 C몰이 있었는데 C가 2.5몰이 된 거거든요. 복잡하니까 어느 정도 암산을 해볼게요. C가 C에서 지금 2.5가 될 때까지 그러면 C가 얼마나 늘었냐를 생각해보면 2.5 마이너스 C만큼 늘었죠. 잘 쫓아오고 계시죠? C가 초기에 C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서 2.5인 거니까 C는 늘어나고 있을 테니까 늘어난 C의 양이 2.5 마이너스 C예요. C가 2.5 마이너스 C만큼 늘었으면 이 아래쪽에 이제 써보면요. 압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몰수를 가지고 어차피 압력비가 지금 몰수비인 상황인가 써보면 이 자리에서 C는 2.5가 있고 C 말고 B도 있어야 되는데 B의 경우에는 개수를 고려하면 B와 C가 개수비가 1대1인 거니까 C가 늘어난 만큼 B도 늘었겠죠. 근데 방금 했듯이 C는 얼마나 늘었냐면 2.5 마이너스 C만큼 늘었거든요. 그러면 B의 양은 2.5 마이너스 C가 될 테고 위쪽에 A의 양을 써줘야 되는데 A는 1을 기준으로 B나 C가 늘어난 만큼 A는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요. 위쪽을 써주면 1을 기준으로 2.5 마이너스 C만큼 줄었을 겁니다. 마이너스로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계산을 해주면 이제 C를 구할 수 있는 거네요. 요 계산은 정확히는 복잡하니까 오른쪽에서 해볼게요. 지금 13분의 1은 하고 들어가서 분모의 경우에는 5-C가 있고 분자의 경우에는 C-1.5가 있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러면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5-C는 하고 들어갔을 때 13C가 있고요. 13에 1.5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9.5 넘겨주면 14C가 되고 19.5가 플러스로 더해질 테니까 24.5가 될 테고요. 그럼 C의 경우에는 14분의 24.5가 되는 거고 그러면 28분의 49 형태로 정리가 되고 7로 또 약분이 되는 거군요. 4분의 7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왼쪽에서 구하는 자료들 중에서 지금 두 개를 구한 거죠. B는 1이라고 구했고 C의 경우에는 4분의 7이라고 구했고요. 남아있는 건 이제 X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X는 2t에서의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몰수비 정도를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ET에서의 사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C의 4분의 7을 대입해서 A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C의 4분의 7을 대입해 주면 반응한 양에 대해서요, 지금 A가 얼마나 남냐라고 했을 때 분자를 다시 한번 볼게요. 분자가 지금 C-1.5였고 요게 분자의 A의 몰수였고요. C 자리에 4분의 7을 대입해 주게 되면 4분의 7에서 4분의 6을 빼는 거니까 4분의 1이 되네요. 4분의 1인 거니까 요 자리에서 A가 4분의 1몰 남은 거예요. A가 1몰인데 지금 A가 4분의 1몰이라는 건 반감기가 두 번 지났다는 거고 반감기가 2T라는 거네요. 그럼 요 자리는 지금 반감기 자리처럼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제 구한 것들을 표시해 볼게요. 요 자리에서 그러면 복잡하니까 얘도 좀 아래쪽으로 요 자리를요, 요게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A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지났으니까 2분의 1몰이 있을 테고, 아래쪽에 B와 C의 몰수의 합이 필요한 건데 A가 2분의 1몰이 되면 개수를 고려하면 B는 그만큼 나왔겠죠? 그대로 2분의 1이 있을 테고요. C만 잘 구해주면 되는데 C는 여기 아까 4분의 7이었죠? 이 자리가 4분의 7몰이 있었고 이걸 기준으로 2분의 1몰이 늘었을 테니까 2분의 1, 즉 4분의 1을 더해주면 4분의 9가 되네요. 정리해주면 4분의 9와 4분의 2를 더해서 4분의 11이 되고 분자는 4분의 2인 거니까요. 4는 약분시켜주고 나면 11분의 2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x는 11분의 2가 되고요. 끝까지 계산을 좀 잘 해야 되는 문제네요. 11분의 2라고 해서 한번 2만 약분시켜주고 계산을 해주면 22분의 7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죠. 조금 귀찮은 문제긴 하네요. 22분의 7, 답을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요,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라고 되어 있고, 왼쪽은 A와 B를 넣은 초기 상태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은 T1 또는 T2로 온도가 일정할 때 반응이 진행되어 도달한 평형 압력에서 A와 B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T1 켈빈, T2 켈빈을 기준으로 평형상수의 비율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은 평형에서의 질량비라고 되어 있는데 반응식을 보면 2A가 B가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요. A의 분자량을 1이라고 했을 때 B의 분자량은 2가 되면서 A와 B에 대해서 분자량비가 1대2라는 건 주어진 거거든요. A와 B의 분자량비가 A가 1이라면 B가 2. 이 반응식상의 반응물이 하나, 생성물이 하나일 때는 이 주어진 상황에서 분자량비도 같이 준 거나 마찬가지고요. 반응식을 통해서요. 그러면 질량비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분자량비도 같이 줬기 때문에 실제로 준 건 몰수비를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평형에서의 몰수비가 자료로 제시되어 있고 평형 상수의 비율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x, 이 x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기역과 니은에서 기체의 부피, 비 정도를 묻고 있네요. 문제에서 일단 표시를 해준 게 기역과 니은에서 평형의 각각에 도달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질량비이자 이게 몰수비거든요. 일단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해보면 지금 니은 자리에서는 A와 B에 대해서 질량비가 2대 3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분자량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몰수비의 경우에는 A와 B가 4대 3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기역 자리의 경우에는 이쪽도 한번 볼게요. 기역 자리는 질량비가 1대 4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분자량비가 1대 2이기 때문에요. 이 값을 고려해주면 몰수비는 1대 2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A와 B에 대해서 몰수비가 제시되어 있고 이 몰수비만 있으면 우리가 몰수비 한 번, 그리고 정확한 정확한 농도 한 번 이러면서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이 평형상수에 B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에 넣으면서 기역과 니은에서의 부피에 대한 비율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피에 대한 비율을 쓰더라도 일단 요 상대값으로 몰수 B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정확한 몰수가 있으니까요. 이 값을 바꿔주긴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바꿀 때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이렇게 상대값을 실제값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두 개가 A와 B가 따로따로 있을 때는 실제값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봐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A, B로 섞여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니라 A 쪽으로 전부 몬다라고 해주면 B가 2A가 되는 거니까 B를 A로 바꿨을 때 A만 전체에 있는 상황이라고 A만 혼자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A가 3몰이 되겠죠. 지금 개수를 고려하면 B 1몰이 A 2몰로 바뀌기 때문에 A 3몰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요 A와 B의 상대값 요 부분도 바꿔보면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암산을 해볼게요. B의 개수를 고려하면 B가 A로 바뀔 때 2배로 바뀌기 때문에 6이 늘어나서 A로 바꾸게 되면 지금 상대값에서는 A가 10이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스케일에서는 A가 10인데 실제로는 3몰인 거니까 실제 스케일에 맞춰주려면 10을 3으로 바꿔야 되니까 0.3배를 해야겠죠. 0.3배를 해주면 실제 몰수의 경우에는 1.2몰, 그리고 여기는 0.3배를 해주면 0.9몰이 되겠죠. 지금 파란색으로 쓴 게 이제 실제 몰수가 되는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얘네들도 구해주기 위해서 B를 전부 다 A로 바꿨다라고 해주면 5가 돼요. 5가 아니라 3이기 때문에 이번엔 0.6배를 해야겠죠. 0.6배를 해주면 0.6몰과 이 0.6배를 해주면 이쪽은 1.2몰이 됩니다. 그러면 기역과 니은에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실제 몰수 값은 구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 24분의 5에 대입을 해볼게요. 이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24분의 5라고 해서 평형상수의 비율은 나왔는데 일단 T1에서의 평형상수, T1에서의 평형상수가 T1은 니은 자리네요. 이 자리에서 평형상수를 구해야 되고 이 자리 평형상수는 A와 B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듯이 분자에 일단 평형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비율을 4분의 3이라고 먼저 쓸게요. 평형상수를 구할 때 A와 B에 대해서 비율 한번 써주고 정확한 농도를 한번 써줘야 되는데 정확한 농도는 A가 1.2몰 그리고 부피는 지금 어차피 이 부피 B를 구해야 되는 건데요. 니은에서의 부피는 그냥 니은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정확한 A의 농도는 니은분의 1점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니은분의 1.1을 역수 취해서 니은이 분자로 들어가고 분모 쪽으로 1.2가 들어갑니다. 요렇게 들어가주면 분자에 지금 T1에서의 평형상수를 정확히 써준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얘를 이용해서 지금 T2에서의 평형상수는 분모에 써주면 1대2인 거니까 비율 2를 한번 써주고 A가 남기 때문에 A의 정확한 농도가 필요한데 부피를 기역이라고 해주면 기역분의 0.6 그럼 여기에 쓸 때는 뒤집어서 0.6분의 기역 형태로 써주면 되겠죠. 계산을 해주면 그러면 기역과 니은에서의 부피비가 나오는 거죠. 지금 0.6과 1.1을 먼저 2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기역분의 니은이 있고 남는 숫자의 경우에는 16분의 3이 있네요. 그러면 기역분의 니은 하고 정리해주면 24분의 5를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주면 3분의 16이 곱해지는 거니까요. 16과 24는 나눠줄게요. 2가 되고 3이 되면서 9분의 10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아까 기역과 니은에서의 부피로 제시했기 때문에요. 지금 요 값을 먼저 구한 거네요. 기역에서의 부피와 니은에서의 부피에 대한 비율은 9분의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먼저 9분의 10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럼 남아있는 건 이제 x만 구해주면 되겠죠. 이 x가 몇이냐의 문제인데 x는 요 자리인데요. 지금 x의 경우에는 압력을 구해야 되는데 T1 켈빈에서 압력인데 요거는 잘 쫓아가 주면 요 자리를 먼저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 자리는 지금 T2 켈빈을 기준으로 압력이 1atm일 때의 A와 B의 질량비인데 그 질량비 또는 그 몰수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T1에서는 전체 압력이 몇이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가 요 자리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는 x지만 여기는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요. 일단 T2 켈빈에서의 상황을 가지고 먼저 풀이를 해야겠네요. T2 켈빈을 기준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동일한 선 위에 있으니까 평형상수는 같을 텐데 전체 압력이 3atm일 때와 지금 전체 압력이 1atm일 때 몇으로 바뀌었냐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농도를 이용한 평형상수도 괜찮지만 지금 전체 압력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이 지금 몰수 B이자 몰수를 찾아낸 상황인 거니까 지금 전체 압력이 3atm일 때 1대2로 주어져 있으면 압력으로 바꿨을 때는 이 값이 각각 1atm, 2atm이 되면서 평형 상태에서의 압력이 명확하기 때문에 농도로 나타낸 평형상수보다는 압력으로 나타낸 평형상수를 활용해주면 조금 더 계산이 편해질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보통 KP라고 쓰는 건데 압력으로 나타내는 평형상수가 T2 켈빈 기준으로 KP가요. A가 1이고 B가 1하면 그냥 1의 제곱분의 2 형태가 되는 거니까 KP가 2가 되는 거고 농도로 나타낸 평형상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압력으로 나타낸 평형상수도 하나의 온도에서는 하나의 값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도 전체 압력 1atm을 기준으로 평형상수는 2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A와 B에 대해서 잠깐 전체 압력이 1atm인 상황에서 A의 압력을 P라고 두면 P의 제곱분에 평형상수식을 쓰는 거예요. A는 제곱을 해줘야 되죠.
B의 압력은 지금 전체 압력 1기압인 조건에서 찾고 있는 거니까요. A가 P라면 B의 압력은 1-P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럼 2P제곱, 어쩔 수 없이 한번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풀어야겠네요. P-1은 0 형태가 되고요. 자주 나오는 형태죠.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주면 P가 2분의 1, 즉 P가 0.5가 됩니다. 즉 전체 압력 1기압 기준으로 해서 A의 분압을 P라고 두고 B의 분압을 1-P라고 줬을 때 이 지점에서 구한 KP 값을 그대로 만족해 주려면 A의 분압이 0.5ATm이 나와야 되고요. A가 0.5ATm이라는 건 B도 0.5ATm이라는 거예요. P가 0.5라고 나오면 지금 이 결과로 PA는 PB가 전부 다 0.5ATm이 됐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지점에서 A와 B가 압력이 같다라는 건 A와 B가 몰수비가 같다라는 거고요. A와 B와 몰수비가 1대1이라는 거고, 그러면 이 지점에서도 같은 질량비를 갖는다면 몰수비론 똑같이 1대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굳이 뭐 A를 구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다시 질량비로 바꾸지 않더라도 이 지점에서 A와 B가 몰수비가 1대1이다. 그럼 이 지점에서도 A와 B가 몰수비가 1대1이어야 돼요. 그 얘기는 전체 압력이 X라고 했을 때 A와 B가 몰수비가 1대1이면 압력비도 1대1인 거니까요. 각각의 압력을 2분의 X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요 자리가 될 테고, 근데 요 자리는 또 T1에 속해 있는 거니까 끝까지 좀 귀찮네요. 그러면 T1에서도 KP를 다시 한번 구해봐야겠네요. 그럼 T1에서 KP를 구하기 위해서 요 자리를 가지고 한번 구해볼게요. 요 자리의 경우에는 지금 몰수비가 4대3, 전체 압력은 5분의 21인데 5분의 21을 4대3으로 나눠 가지면 되겠죠. 우리가 몰수비가 분압비가 될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압력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전체 7 중에 4인 거니까요. 여기 5분의 21을 기준으로 7분의 4배를 했다라고 해주면 5분의 12ATm, 이쪽은 5분의 9ATm이 되면서 5분의 12ATm, 5분의 9ATm, 그럼 4대3을 만족하면서 5분의 21ATm이 될 겁니다. 그럼 요 값을 가지고 KP를 구해보면요. 제가 아래쪽으로 내려 써볼게요. T1 켈빈 기준으로 KP를 구해보면 KP도 구할 때는 똑같죠. 일단 비율을 한번 써요. 4분의 3이라고 쓰고 정확한 A의 압력을 써주면 되는데 A는 분모로 들어갈 테니까요. 뒤집어 써주면 되겠죠. 5분의 12가 아니라 뒤집어서 12분의 5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4가 되면서 KP는 16분의 5가 되는 거고요. 이 값을 지금 여기에서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점은 우리가 풀었듯이 전체 압력은 X인데 A와 B가 각각 2분의 X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그대로 써주면 이 지점에선 A와 B가 1대1인 거니까 비율을 1이라고 한번 써요. 그리고 A의 정확한 압력은 2분의 X인 건데 분모에 들어가는 거니까 뒤집어 써주면 2분의 X가 아니라 X분의 2가 됩니다. 여기에 X분의 2를 쓰게 되고, 그러면 X는 하고 정리해주게 되면 5가 넘어오게 되면서 5분의 32 형태로 정리가 되죠. 5분의 32이자 지금 6.4가 되겠네요. 왼쪽에 그러면 X의 경우에는 6.4가 들어가게 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6.4와 9분의 10을 곱하는 거니까요. 9분의 64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답을 4번으로 내줄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의 문제는 지금 농도를 이용한 평형상수를 계속 써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압력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압력을 이용한 평형상수를 활용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은 풀이가 되거든요. 몇 번 제가 풀이를 하면서 해설 강의를 하면서 이 압력을 이용한 평형상수를 활용한 풀이도 했던 것 같으니까요. 이런 문제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9월 평가원 화학2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